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을목을 하기로 했었죠. 을목부터는 표지가 생겼어요. 을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글자만 봐도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느낌이죠.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간목은 위로 올라가는 직진성이라면 을목은 옆으로 이렇게 덩굴손처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꼭 을목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일간 옆에 이렇게 을목 기운이 좀 뿌리를 갖고 강하게 있다거나 했을 때는 몸 자체도 좀 유연하고 사고방식도 좀 유연하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목은 좀 뻣뻣하고 무뚝뚝한 편이라고 했고요.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편. 그렇게 우선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을목 아이의 강점은 적응력과 생존력. 이렇게 짝대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뚝 하고 부러지려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이 나무 줄기의 속이 굉장히 딱딱하고 또 건조하게 말라 있고 이랬을 때 이렇게 뚝 하고 부러뜨리기가 좋잖아요. 나무젓가락처럼. 그러면 간목이랑 을목 중에 어떤 게 더 부러지기가 쉬울까요? 을목은 덩굴손이라고 했죠. 굉장히 유연하고 속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요. 이미 임계수를 지나고 간목을 지나서 을목까지 온 거거든요. 을목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화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간목은 상대적으로 수에 가깝고 을목은 상대적으로 화에 가까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미 물기를 다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미 수렴 작용을 다 마치고 화를 봐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거든요. 기본적으로 간목은 조목이고요. 건조하다고 해서 조목이고, 을목은 습목이에요. 습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똑 부러뜨리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을목 같은 경우에. 간목은 이렇게 똑 부러뜨리면 똑하고 부러지겠지만. 그래서 간목은 굉장히 꼿꼿한 기계가 있는 에너지고, 을목은 융통성도 좋고, 융통성이 좋은 만큼 적응력도 강하고,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으니까 갈대처럼 생존력도 강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육체적 성장기를 지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기, 간목은 영유아기, 을목은 청소년기. 청소년들은 일단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유아나 어린이 단계에서는 주변을 의식하는 눈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생각도 자기중심적으로 또 반응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좀 주변을 많이 의식하죠. 내 주변에 뭐 나보다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쟤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캐릭터도 강해지고 자의식도 강해지고 자기 성향이 좀 뚜렷해져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무리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엄청 덥고 목도 마르고 해도 생존력이 강해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땅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미래를 도모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미 이제 나는 이 자체로도 완성체이니까 해를 보고 성장할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해를 향해 앉아 있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간목보다 유연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을목은 좀 사람 손을 많이 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좀 의지하는 사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꼭 붙어 있고자 하는 약간의 좀 의존 성향이 있고 애착도가 남다른 편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자기 물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내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프라이드도 있고 소유욕이 있는 편이거든요. 천간 글자 중에서 을목은 좀 질투도 남다른 편이고요. 주변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양육자의 태도가 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정서적 유대감은 성장에 중요한 코드. 그 간목은요. 간목은 편재적 성향이 있고 을목은 정제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또 뭔가 재미있는 게 있으면 같이 도모해서 일을 좀 벌려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을목은 좀 있는 걸 지키고 내 거를 소중히 하고 그리고 나의 영역을 좀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더 돋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간목은
섬세함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지 않고 좀 스케일이 큰 거고요. 을목은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그 대신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착도도 훨씬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을목은 덩굴손이라고 했잖아요. 감목이라는 이렇게 굵은 나무 줄기가 있다면 을목이라는 이렇게 그 덩굴손이 이렇게 감목을 타고 가는 걸 우리는 사주적인 용어로는 등락개갑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덩굴손이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말인데 을목은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 건 잘하지만 스스로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는 약하기 때문에 을목 옆에 간목 같은 게 있어주면 얘를 타고 이렇게 높이 오르는 거죠. 인복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옆에서 나를 당겨주고 밀어주는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하나 있는 셈이죠. 만약에 이제 사주 원국에 간목이 없어도 운에서 간목이 왔다 그러면 아 등락개갑할 수 있는 나의 지원군이 왔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타고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의지한다는 말도 되고 을목이 뿔이나 자기를 생해주는 에너지 없이 간목을 보게 되면 얘를 의존해서 올라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같은 을목이라도 이런 주변에 간목이 없고 자신의 뿌리에 근거해서 스스로 성장해 가는 을목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을목도 이 운동성 자체가 뿌리가 깊을지언정 덩굴손이 스스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옆으로 확장해가는 이 인간관계나 뭔가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높이보다는 넓이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에너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위로 높이 올라가는 공부는 어떤 거겠어요? 뭔가 한 우물을 깊게 파서 이 영역의 달인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 을묘의 공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다방면에 능하고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얘도 좀 해볼까? 쟤도 좀 공부를 해볼까? 뭔가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박학다식해져 가는 이런 공부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이니까 간여지동은 위아래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기 고집, 자기 의지가 강한 그런 에너지이고요. 그래서 을목 하나만 보고 사실 뭐 얘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아 을목은 이렇게 유연하고 잘 꺾이지 않고 생존력 강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을목은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 맺을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통제하고 간섭하는 식으로 이렇게 끼어들지는 말라는 건데요. 을목은 자기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사랑해주고 좀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늘 옆에 있다는 이런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인데 부모가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외롭고 좀 무기력한 아이가 되겠죠. 관계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뭐겠어요?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잘 타는 성향이 있는 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렁이가 자기 친구라고 굉장히 애틋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이런 애랑 놀지 마. 얘는 더러운 애야. 하고 이제 딱 집어서 갖다 버렸을 때 그 상처가 얘한테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원만하게 인간관계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좀 울타리가 돼주는 게 중요하지. 너무 이 아이의 욕망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육아 지침이었습니다. 을목도 간목처럼 진취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특징은 같지만 진취성, 관계지향성 이런 거는 을목, 간목을 떠나서 목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 개인주의, 이상주의라면 음목인 을목은 좀 주변에 기대서 어울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자기의 뜻이나 이상보다는 현실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또 을목이에요. 어, 목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또 이제 보고 자라날 화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생목, 복생화가 원활하게 돼야 목이 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식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또 상대적으로 간목한테는 인성이 조금 더 중요하고 을목한테는 식상이라는 화가 조금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이 뿌리 내릴 땅을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물도 있고 해도 있는데 사실 이 뿌리 내릴 근거가 되는 그 땅이라는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목은 굉장히 좀 정처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둘지 좀 방황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나 화보다 일단 더 중요한 거는 목은 토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목한테 토는 재성이잖아요. 그 십성으로 따지면 재성이거든요. 내가 극하는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나의 활동 영역이 돼주고 나의 어떤 자원이 돼주는 에너지. 그래서 재성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목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주에 토가 하나라도 어쨌든 있으면 좋아요, 목은. 너무 많으면 그게 다 내 일이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질 텐데 하나, 두 개 정도는 목은 토를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목은 같은 토라도 편재의 성향을 띠고 을목은 정제의 성향을 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제라는 거는 온전히 나의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지키고 싶은 것. 그래서 정제를 쓰는 명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을목은 정제의 기운을 지향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음간들이 양간보다는 좀 현실성도 높고 실리주의적이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유리하고 그래요. 그래서 양간들은 뭔가 만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고 음간들은 실속을 차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을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응력과 생존력이 높다. 이런 힘이 많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섬세한 감수성, 주변과의 유대감, 약간은 의존형, 애착형, 홀로서기는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을묘이거나 뭐 굉장히 이제 자기가 신강한 기운이 아니라면 조금 이제 힘들겠죠. 유연하고 융통성 좋은 에너지,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투쟁심. 을목이라는 건 그늘에서 무성해져 가는 기운이거든요. 이 틈에서 뭔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투쟁을 불사해야겠죠. 관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 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을목은 이렇게 좀 투쟁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또 화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붙어 있기 위한 어떤 관계성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화해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득이 되겠다.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일이겠다 하는 거를 빨리 이제 캐치한다는 거죠. 목들은 좀 반목하고 관계가 안 좋고 서로 등 돌리고 삐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참기 힘들어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간목 얘기해드리면서 이미 이제 을목에 대한 특징도 많이 설명을 해서 그런지 간목보다는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화토금수 해 나가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간들이라 하면 이렇게 양목 또 양화 양토, 양금,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간들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 이게 이제 음간들이고요. 양간들은 시작을 잘해요. 그리고 음간들은 마무리를 잘해요. 실속은 누가 챙기겠어요? 음간들이 대체로 보면 좀 생활력도 강하고 계산에 능하고 손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양간들은 실속보다는 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에서 이런 음간 겁재들을 만나게 되면 양간이 약간은 손해보듯이 하는 결과가 나오는 편이에요. 당연히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양간들도 뭐 충분히 음간들보다 경쟁력 있는 기운이 작동을 한다면 결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도 해 나감에 있어서 무조건은 없다는 거를 좀 계속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릴 때도 대체로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무조건 을목은 그렇고 그런 건 없어요. 사주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그 원국에서 어떤 글자와 관계하고 있고 또 운에서 어떤 글자가 와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들은 큰 틀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간목은 을목한테 져. 그리고 무조건 을목은 간목만 보면 기대려고 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전에 좀 보충을 하자면,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은 어떤 기획, 편집, 아이디어 이런 일에 능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을목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을목은 간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화에 가까이 있는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보다는 화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해요. 화를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을목한테는 십성적으로 대입을 하면 식상의 기운이거든요. 식상이라는 건 나를 표현하는 에너지, 뭔가 이렇게 내가 말하고 만들어내는 에너지, 내가 생각하던 걸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사람들한테 표현해내고자 하는 이런 에너지거든요. 뭐 위로는 병화, 아래로는 사화, 뭐 정화도 마찬가지인데 정화는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병화는 전체를 비추는 태양과 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을목이 포커싱이 잘 돼요. 아, 저 병화가 나를 비춰주겠구나, 나를 성장시켜주겠구나, 이제 이런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글자이고, 정화 같은 경우는 같은 식상이라도 이 포커싱의 범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 목생화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은 병화를 반기고 밑으로는 사화를 반기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사주 원국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사주들은 좀 재능이 많겠죠. 좀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을목이겠죠. 특히 밑에 이제 이렇게 해수나 자수 같은 인성의 기운이 있는데, 해를 보지 못하면 이 수라는 인성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을목한테는. 공부를 늘 하고는 있지만 뭐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엄마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해서 좀 도움 안 되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산다거나, 이제 이런 을목이 될 수 있고,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을목일 수 있겠죠. 뭐 그런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을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주변에 화가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를 봤다는 거는 이렇게 엉켜있는 이런 덩굴손들이 조금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타겟팅을 잘 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가겠어 했을 때 팅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타겟팅을 잘한다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십성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간목 같은 경우는 사목이냐 생목이냐가 중요했다면, 을목 같은 경우는 화의 유무, 화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살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화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꼭 드릴게요. 편안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